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 지침에 이어 예비 창업 패키지 세부관리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부관리 기준은 통합관리 지침에 있는 내용을 세분화하여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통합관리 지침과 거의 흡사합니다. 하지만 몇 개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강조해서 오늘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비 창업 패키지 세부관리 기준 별표 4에 가보시면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 기준이란 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제일 큰 기준을 보시면 내가 사업하는 사업 아이템과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집행받은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기간, 협약기간 내에 다 사용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하고요. 그러면 재료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의 정의를 보시게 되면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협약 기간 내에 물품을 구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송비를 포함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보시면 첫 번째, 귀금속은 원칙적으로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 없이 구매 수량이 많다, 이건 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국외의 기업과 거래하는 경우 관세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관세 환급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다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증빙 서류 한번 보시게 되면 세금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이 필요하고요. 견적서, 그리고 증빙 사진을 포함한 검수조서 필요하고요.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증, 거래처의 통장사번 등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300만원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 승인 요청서라고 해가지고 별지 5호에 보면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요 서식을 먼저 주관기관에 작성을 해서 주관기관에 승인을 얻고요. 그 다음에 구매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 기업의 비교 견적서가 1개 이상 필요하게 됩니다. 자, 다음 외주 용역비 보시게 되면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제작할 수 없는 경우 외부 업체에 의뢰를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외주 용역 업체는 1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외주 용역 대상 창업 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의 제작 경험을 보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주 용역비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에 분할 지급을 할 경우에는 선급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선급 보증보험을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되고요. 만약에 500만원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각서로 대체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증빙서류 보시게 되면 세금계산서, 계약서, 결과보고서, 검수조서,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시 제출 서류에는 선급금, 이행보증보험 또는 각서가 필요하고요. 외주 용역 심의 요청서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유의사항 한번 보시게 되면 외주 용역 결과물이 정산 시점에 정상적으로 구동이 돼야지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선급금은 계약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상의 업태 종목의 연관성 부재 시 또한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고요. 외주 용역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이하의 업력의 업체와 외주 용역을 체결할 시에는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부분 보시게 되면 창업기업 간의 거래나 아니면 대표자가 현재 몸을 담고 있거나 아니면 퇴사 후 1년 이내 기업과는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중개 서비스를 통한 사업비 집행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창업기업의 기책 사유로 발생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은 사업비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양산 목적의 금형 제작비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자, 다음 기계장치,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인용 PC, 노트북 등은 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사무용 복합기기, OA 기기, 범용 소프트웨어도 구입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배송비를 포함해서 집행이 가능하고요. 구매한 기자재의 경우 협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5년간 관리하여야 되고요. 임의 처분 불가능합니다. 자, PC나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 한 명당 한 대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직기, 가구, 생활, 가전 등은 구입비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뭐 탕비실에서 쓰는 전자레인지, 뭐 냉장고, 그 다음에 뭐 수납용품 등등등등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통신기기 같은 경우에는 시제품 제작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요거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 캠코더 등 촬영기기 및 장비도 구입 가능한데요. 다만 단순 홍보를 위한 촬영용 카메라, 캠코더는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단순 저장 장치, USB 외장 하드 같은 경우에는 창업 활동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빙 서류 보시게 되면 세금 계산서, 견적서, 검수조서,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자, 특허권, 무형자산 취득비 보시게 되면 창업 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등록과 관련된 실소요 비용이라고 나와 있고요. 협약 체결 이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등의 소요되는 선행기술조사비, 우선심사 청구비를 집행 가능합니다. 출원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인 경우에는 창업기업 본인이 출원인으로 되어야 되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출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 출원은 같은 경우에는 예상 지분율로 등록비를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의사항 보시게 되면은 협약 이전 출원한 지식재산권 등의 관련 비용은 안 되고요. 그리고 성공 보수료가 있다면 이는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증빙서류 보시게 되면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그리고 계약서, 과업 내용 포함된 견적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원 등록 청구서, 등록증 또는 신청서, 관람료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자, 인건비 보시게 되면 창업기업의 소속 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고요. 대표자 인건비는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약 기간 중 신규로 채용한 인력과 기고용된 인력의 인건비 모두 집행이 가능하고요. 단 신규 인력 같은 경우에는 협약 종료일 1개월까지 채용을 해야 사업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꼭 고용보험, 그러니까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요. 4대 보험에 사업자 부담분을 포함하여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 인건비 지급 요청 방법이 나와 있는데, 우선 창업기업은 인건비를 먼저 선 지급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기간에 해당 월 인건비를 사전에 요청하여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산정 기준 같은 경우에는 밑에 표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는데, 직원의 과거 소득이 법정 최저 시급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 소득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유의사항 보시게 되면 대표자 인건비는 사업비로 집행이 불가능하고요. 인건비 만약에 지급 대상이다 이러면 타 정부 지원금의 대응자금 또는 현물로 활용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단기 근로자인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가입하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창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인건비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충당금은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자, 증빙서류 보시게 되면 최초 신청 시에는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그리고 근로계약서, 이력서, 근로자 신분증, 근로자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매달 지급 시에는 급여 대장과 입금 확인증, 송금증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협약 종료 시 같은 경우에는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 징수 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4대 보험 월별 납부서가 필요합니다. 자, 지급수수료 보시게 되면 뭐가 많죠? 이미 저는 통합관리 지침에서 한번 다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좀 중요하거나 여기서 통합관리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보시게 되면 멘토링비라고 나와 있는데 12만 5천 원을 초과하는 멘토비 집행 시에는 기타 소득세 8.8% 공제 후 집행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세법에 따른 거죠. 그 다음에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주관기관 담당자가 수시로 해당 공간의 방문 등을 통하여 사무실 임차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9번에 법인 설립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인 설립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집행할 수 있고요. 자, 11번 세무회계비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에 선정된 자는 세무회계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자, 유의사항도 한번 보시게 되면 기술 이전비 이것도 통합 지침에 제가 다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멘토링비 보시게 되면 1인당 1일 50만 원을 초과를 할 수 없고요. 기자재 임차비 같은 경우에는 차량 임차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그 거주 형태의 공간 임대료는 집행이 불가능하고요. 코워킹 스페이스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항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에 해당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에 하나여 월 단위로 계약 시 집행이 가능합니다. 자, 뒤에 보면 증빙서류도 나와 있는데 증빙서류도 제가 지침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비 보시게 되면 여비는 통합관리 지침과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정의 보시게 되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소요되는 여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출장은 안 되고 그 국외 출장만 인정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자, 항공, 선박 등의 해외 이동 수단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하고요. 자, 유의사항 보시게 되면 타 국가로의 그 출장비만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국외 출장 갈 경우에는 주관 기관의 사전 승인을 통해 그 해외 여비의 적정성을 검토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임은 뭐 이코노미 클래스로 한정하고요. 공항을 가기 위해 그 기차나 뭐 버스를 이용한다 이러면은 그거는 그 창업 활동비에서 쓰면 된다라는 말이고 그거는 지원을 안 해준다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증빙 서류 보시게 되면 출장 계획서, 교통비 증빙 서류, 그리고 출장 결과 보고서가 있겠습니다. 자, 교육훈련비 보시면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임직원에 한해서만 그 교육비 집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의사항 보시게 되면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해라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교육 있죠. 그 환급과정, 그 교육비 참가 시에 환급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등이 주관하는 교육의 본인 부담금은 사업비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심화교육의 임직원 참여의 경우 교육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참여를 결정할 수 있으며 1인당 50만 원의 수강료를 지급합니다. 자, 증빙서류 보시면 교육참가 신청서, 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입금증, 교육이수증, 4대 보험 가입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광고 선전비 가보시면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 영상, 홍보물 제작, 포장 디자인, 포털 사이트 배너 광고, 일간지 등의 광고를 게재하거나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케팅 계약을 위해 외주 용역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외주 용역비에 준하여 여기 처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동일하게 이것도 그 선급금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선급금 보증보험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되고요.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각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자, 유의사항 한번 보시게 되면 웹 호스팅비나 도메인 등록비 등의 소요 비용은 협약기간 이내에 금액에 한하여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회성 무작위성 홍보를 위한 배포용 기념품 제작, 뭐 부채, 뭐 볼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뭐 사업비로 집행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광고 선정 활동은 협약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협약 기간 이후에 잔여금의 발생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그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증빙 서류 보시게 되면 세금 계산서,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거래처 통장 사본, 계약서, 결과 보고서, 검수 확인서, 홍보 제작물 등이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보시면 창업활동비가 나와 있는데 필요한 여비, 문헌 구입,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자잘한 비용은 알아서 쓰라는 얘기겠죠. 별표 4번의 사업비 집행 기준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별표 6번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에 관한 유의사항을 한번 조금 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넣었는데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업비 집행 및 처리 기간 우선 보시게 되면 창업기업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 후 8개월 이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창업기업 사업기간 집행 가능 기간을 보시게 되면 협약기간 이내에 지출 원인 행위에 대해서 사업비 집행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협약기간 내에 모든 사업비는 써라라는 말이고, 만약에 지출 원인 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그 협약 종료 후 15일 이내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버 임차, 쇼핑몰 입점 등의 구매 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기간 이내의 구매 건에 대해서만 사업비로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밑에 세금 계산서 발행 부분 보시면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부분만 사업비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이것은 그 부가세는 그 환급을 받는다라는 가정하에 그 요거 공급가액만 그 사업비로 집행을 해준다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 그 발급 받을 시에 그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번호로 발급 받으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예비 창업자 개인으로 기재하여 가지고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셔서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비 지출 시에는 사업비 카드 당연히 사용하셔야 되고요. 법인카드나 개인카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 카드에 그 적립된 포인트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뒤에 사업비 집행 청구 금액별 보시면 요거는 제가 아까 항목별로 설명할 때 다 설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인건비 부분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외주 영역 부분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가셔서 유의사항 한번 보시게 되면, 창업기업은 전담기관의 사업 관련 전용카드인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서 이용하셔야 되고요. 증빙자료상에 거래처의 주소와 연락처 등이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업 관련 증빙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의 수입 또는 지출은 주관기관의 책임 하에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 그리고 다른 용도의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창업기업의 거래 내역과 관련이 없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담 멘토, 주관기관에서 사업비 집행을 제한할 수 있고요. 창업기업의 사업비 집행 요건에 따라 거래처 등의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 멘토와 주관기관 담당자가 거래처 현장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업비 지출 인정 보시면 협약 시 신고한 사업비 통장에서 직접 계좌 이체 또는 사업비 카드만을 사용함을 인정을 합니다. 사후 환급금 집행 불인정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나 관세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 그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비로 또 집행이 불가능하고요. 자, 해외 업체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카드를 통해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고요. 사업비 카드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통해 창업기업이 소요되는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요. 주관기관은 실소요 비용을 확인하여 창업기관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급 불가 대상 한번 보시면 창업자의 직계 좀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그리고 창업자가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1년 이내 기업 또는 창업자가 재직 중인 기업의 임직원, 그리고 창업자와 민법 제767조 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인건비, 그리고 당해 연도의 예비 창업 패키지에 참여하는 창업기업은 사업비 집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타 지원 사업에 사업비 지급 불가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중으로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죠. 내가 다른 곳에서 그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그 사업비로 집행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겠죠. 자, 사업비 환수를 보시게 되면 사업비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사업비의 지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주관기관에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기타 지원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네요. 자, 여기까지 예비창업 패키지 세부관리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 통합관리 지침이나 세부관리 기준 다들 잘 이행하셔서 환수되는 일 없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시는 일도 다들 잘 돼가지고 여기 말고 또 다른 곳에서 한번 여러분들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